네, 좋은 날입니다. 줍줍창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고 있네요. 45분에는 나가봐야 돼서 빠르게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호점을 다룰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이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주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시 이게 마음이 뜨면은 뭐든지 빨리 정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지금도 거의 이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는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사무실이었어요. 모 자동차의 사무실이고 그 아래에 전시장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도 공실이 뭐 1년 반 이렇게 계속 난 상황이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상보가 돼 있었죠. 거길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잡아서 계약한 날이에요. 이제 계약하고 사진을 찍은 날인 것 같아요. 이게 2015년 9월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찍어봅니다. 딱 4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안에서 찍어보는 거예요. 문이 두 개인데 하나를 이제 막았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4호점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바닥도 까고 가벽도 세우고 뭐 이런 공사를 합니다. 이제 자금을 들여서 전기 이것도 다 새로 놔요. 결국에는 천장 어떻게 할지 제가 도면도 다 직접 그리고 이 목수 사장님하고 전기 사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이거 여기 이제 식사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닥에 금을 그어 놓고 요만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목수 사장님께 엄청 배웠죠. 이거 공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요. 이게 벽을 하나 치는 거예요. 네, 벽을 쳐서 원래는 공간을 딱 두 가지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맞게 추가 공사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거예요. 지금은 공조도 했죠. 공조하는 장면이 있었나요? 사진 약간 뒤죽박죽이구나. 공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전에는 인수했으니까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었죠. 이거 비견적을 내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업체가 100을 불러요. 그럼 두 번째 업체가 120을 불러요. 세 번째 업체가 80을 불러요. 그러길래 이거 어디다 할까? 조금 더 견적을 내보자.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오라가라 하는 것도 미안하잖아요. 그 사장님들께. 인천에서 오시고 부천에서 오시고 멀리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를 드릴 테니 오셔라. 그래서 비교 견적을 막 냅니다. 한 10개 가까이 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업체가 100이면은 제일 세게 부른 업체는 200까지 불렀고, 동일한 스펙인데 제일 저렴하게 한 업체는 40을 불렀습니다. 비율이에요.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업체에다 해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추가 공사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문제없이 잘 썼습니다. 아주 문제없이 24시간 365일 틀어놨었고요. 넘어가서 공사에, 그래서 야 이게 거품이 엄청 끼는구나. 만약에 200인 업체를 제가 처음에 만나서 그냥 계약을 했더라면은 40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00에 한 게 됩니다. 끝까지 잘 해줄지도 모르고. 네, 여기 벽 쪽에 붙박이도 뒀죠. 저희가 3호점 때까지도 계속 꽉꽉 찼기 때문에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3호점이 꽉 차서 임대료 싼 곳에 4호점을 냈다. 1호점이 꽉 차서 2호점을 내고 3호점이 꽉 차서 4호점을 낸 거예요.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점을 오픈하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닝도 만들고, 9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90이 넘으신 분을 페인트 가게에서, 원래는 제가 페인트를 사서 직접 칠하려고 했죠. 하고 전기는 기술자분을 모셔도 페인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직접 칠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페인트 가게 사장님께 추천받아서 모셨는데, 그분이 90세가 넘으신 분이었다. 왠지 시장 가격에 비해 한 70%만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10만원 받을 때 7만원 받는 거예요. 다른 분 15만원 받을 때 10만원 받고. 다 이유가 있었다. 90세 넘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목수 사장님께서 어디서 저런 분을 찾았냐고, 대단하다고. 그 페인트 하시는 분 잘 칠하시더라고요. 17살 때부터 평생을 페인트만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또 열심히 공포의 책상 조립, 이거 제가 밤새도록 해서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책상 조립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책상 조립 부지런히 하고, 책상 조립, 책상 배치. 항상 책상을 배치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배치하는 구조가 처음에 도면하고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배치 잘 했고요. 빼곡하게 선정형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오고, 유리 가벽도 세웠죠. 이게 초기에는 유리벽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제 유리벽 하나고 이 공간이 좀 큼직하게 나오는데, 추후에 유리벽을 하나 더 세워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했고요. 사물함도 쭉쭉 들어왔죠.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물함을 2, 4, 5칸, 5칸 이렇게 한 줄씩 주문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물함이 너무 부족해서 한 칸씩 추가로 올려요. 그래서 현재는 6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칸이면은 학생들이 여기다가 짐을 올려요. 몰래 짐을 올리는 학생들이 자꾸 생기는데 6칸으로 하면은 그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무의미용이 줄어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회원 학부모님께,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증가하니까 만약에 학생을 찾으러 왔다? 그럼 그 학생을 쫓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고3 이상 성인 전용으로 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 나가라. 나가서 얘기하셔라. 흘려도 괜찮다. 대신에 치워라. 근데 안 치운 거 도망가면은 CCTV 분석해서 경고. 2번째는 아웃.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분리수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했었어요. 왜냐? 그건 기본 생활 매너, 예의 범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뭐 그냥 뭐 디자인적인 건 없죠? 왜냐면 뭐 안내문을 워낙에 자주 교체했었어요. 이것도 3호점 때랑 똑같이. 그래도 좀 정리가 돼 있죠? 결제하고 지문 등록하셔라. 유령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소리함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셀프로 영수증을 넣고 건의를 넣으셔라. 사물함을 위에를 조금 문짝을 작게 해서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1년이 지났죠. 2015년 11월에 오픈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꽉. 그리고 사실 이 자리들은 약간 대기석이에요. 이 자리가 넓거나 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좀 쓰다가 자리가 나면 안에 들어가셔라. 그러니까 서비스 좌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 이게 언제죠? 11월 2018년 10월 2018년 10월에도 완전 그 대기석, 아까 말씀드린 그 붙박이 대기석 꽉 차 있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5호점도 만들었죠. 뭐 5호점 만든 지는 좀 됐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7, 8, 9호점도 보면은 잔여 좌석이 없었죠. 이게 서비스 좌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제대로 된 좌석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여기는 심지어 여기에 공기청정기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쓸 수 없는 거고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2020년에 코로나를 만났고 그때부터 힘들어졌는데 2021년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이 채널에서 이 매도자분들께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손절하시라고. 그거 잡고 있어봐야 답이 안 나온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2021년 10월에 그때도 매도를 물건을 내놨었어요. 부동산에 여러 곳에 내놨었는데 전혀 거래가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매출이 700이고, 그러니까 평균 연평균으로 했을 때 일단 9월까지 했을 때 470이면은 뭐 10, 11, 12 합치면 한 400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400, 이게 지점마다 좀 다른데 4호점 같은 경우는 이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원래 이때 2021년 1, 2, 3월 이때는 저희 회사가 완전 망가지고 있었어요. 2021년 상반기에 막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안 되니까 고객들이 문의를 해도 응대도 안 하고, 뭐 좀 고쳐달라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바뀌고, 그리고 제가 그 키오스크 말씀드렸죠. 2021년 1월, 2월, 3월 이때 그 키오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완전 그냥 출입이 불가능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타격을 받고, 오히려 4월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바꿔요. 그러니까 2, 3, 4 시기에 3월인가에 앱으로만 운영하도록 바꾸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매출이 오르죠. 근데 저희가 비용은 더 줄이죠. 이제 인력도 줄이고 뭐 나가는 건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세한 얘기는 뭐 좀 주제별로 떼어내서 얘기할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떼어내서 얘기하고, 아무튼 이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이게 잘 됐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걸 날리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때도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못 낮췄었어요. 결국에는 거래가 된 시점에서 이때 올렸던 권리금의 반의 반으로 낮추니까 거래가 됐습니다. 그 카카오톡에서 검색했을 때 대화가 안 되게 죽여놨죠. 저희 본점만 제가 응대를 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4,500명이 지금도 친구로 되어 있죠. 이분들은 뭐냐면은 카카오톡에서 매년씩 너 이제 친구 해제해, 필요 없으면 해제해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도 해제하지 않고 친구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거든요. 일산의 컨센터블을 이용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할 때마다 새로운 점포가 생기면은 이분들께 제일 먼저 카톡으로 알려드리거든요. 몇 월에 몇 호점을 오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오픈하자마자 2주 만에 차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 집 앞에 안 생겨도 야 너네 집 앞에 컨센터블 생긴대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서 바로바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원래 이게 6,000명 뭐 되게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준 거예요. 가게를 줄이고 관리를 안 하니까 최근 2, 3년 동안.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살릴 거니까 두자 해서 먹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실적 얘기해야죠. 제가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2015년 말 기준으로는 4개예요. 제가 이거를 1개라고 했었는데 2015
2015년 초에는 1개였는데 2015년 말에는 4개였다. 보면은 11월에 오픈했죠. 매출이 바로 1000만원을 찍었습니다. 오픈 저희는 하자마자 사람들이 가는 이유 말씀드렸죠.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부족해서 어디 가지? 아, 자리가 없어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오픈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호점 시설 보셨잖아요. 학원이었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쾌적하게 애초에 스터디 카페 분위기로 딱 만들어지니까 바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한 400 나가고, 그럼 이게 사실 표준 모델이 됐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거 월 평균 매출이라고 했어요. 더 높을 때는 2000 가까이도 찍고요. 떨어질 때는 뭐 500 가까이로 내려가요. 근데 어쨌든 500까지도 잘 안 내려가죠. 여기는 도서관 앞이라서. 여기가 도서관 앞이에요. 도서관 앞에 저희가 지점을 오픈한 이유를 나중에 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전략, 어떤 기준으로 지점을 하나하나 오픈했는지. 그러면 이걸 보시고 본인 지역에서, 그게 서울이든 경기든 다른 지역든 본인 지역에서 비슷한 그 전략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매출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오고서도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많이 안 떨어진 게 도서관 앞이라서. 도서관도 문을 닫으니까 도서관 가던 사람들도 오히려 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성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랬던 점이. 근데 이제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제 코로나 맞고 또 불운이 몇 개 겹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저희도 CS를 제대로 안 하고, 마치 이 남자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하면 여자가 떠나듯이 저희 고객들도 떠났습니다. 떠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관리가 안 되고 있었죠. 개선도 안 하고, 그때는 계속 추가 투자를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뭐 의자가 문제 생기면 새로운 걸로 갈아주고, 냉난방기가 문제 생기면 새로운 걸로 갈아주고, 뭔가를 계속 변화를 드렸는데 이때부터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제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똔똔 내지 거의 안 낳는 상황이 돼서, 사실상 임대차 기간이 이때 완전히 12월 말에 끝났었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저희가 또 더 좋은 조건에 조금 더 끌고 가기로 해요. 왜냐면 공실이 나버리면은 임대인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저희를 잡고 있는 게 나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또 재계약을 했었고, 그렇게 한 3개월 끌고 가다가 4월에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하신 분께서는 동네에 거주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언제 이사 갔지? 2018년 말? 아니야, 2019년 초중순에 제가 일산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일산을 떠난 이후로는 거의 뭐 일산에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주하는 자체를 인근 거주하시는 분께서 잡으셔서 매출도 높이고 비용을 낮추셔서 순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상황이 됐다. 그렇고요. 아무튼 얘도 6천 넣어서 토탈해보면 한 4억 벌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보세요, 배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이게 아무리 장사가 몇 년 동안 되게 잘 됐잖아요. 2년 동안 보면은, 이것도 오픈한 지 이제 뭐 1년 됐을 때는 1년이라고 치고, 이게 3년 됐을 때거든요. 오픈한 지 3년 됐는데도 꽉 차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7배밖에 안 돼요. 물론 7배도 사실 1년 만에 투자 다 했었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건데, 다른 거랑 비교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얘가 팽팽 도니까, 얘가 팽 돌아서 고객분들의 불만이 쌓여서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만든 거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초기 투자금이 3배가 들어갔죠. 6천에 2천에 이렇게 하면은 뭐 4천 정도 더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유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안일하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4천만원 되게 큰 돈이거든요. 300만원씩 1년 내내 모아야 돼요. 그래도 3,600이에요 300만원씩 따로 떼놓는 돈을 1년 내내 해도 3,600이라고요 4천은 큰 돈이에요. 근데 오픈하실 때 너무 쉽게 1,000만원, 2,000, 3,000만원, 4,000만원 그냥 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2호점도 여기는 더 조그맣지만 어쨌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순익이, 얘는 3억을 벌었는데 2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15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1호점은 또 다른 얘기고. 제가 줍줍 창업이라고 하면서 4호점과 2호점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이잖아요. 근데 왜 줍줍업에 같이 넣었냐면은, 얘는 공실, 아시겠죠? 그럼 무슨 말이, 거의 2년 가까이 공실이 났다는 거는 임대차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저희가 우위에 있었다는 소리죠. 2호점도 최소 1년 공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줍줍이라는 게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가서 그냥 거저로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애매한 것들, 상가가 비어 있어, 혹은 상가가 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가서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살려낼 수 있다면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모아서 다뤄드릴게요.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떻게 협상을 잘 했는지.